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자, 이번에는 24회 후지츠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먼저 18회 이세돌 구단이 우승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우승을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박영훈, 박정상, 강동윤 등의 우승자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후지츠배는 이 신예 기사들의 세계대회 좀 등용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국내 대회는요. 네. 예전에 바카스배 천원진이라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 대회가 신인들의 등용문이었는데 또 세계 대회는 후지스배가 네. 신인들의 등용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24회 결승은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생애 첫 세계대회 결승 진출이 된 건데요. 상대는 중국의 치우진 구단입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치우진 구단은 82년생이고요. 네. 콩지혜 선수보다 먼저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또래들이 막 세계대회 우승하고 그러는데 우승이 이제 없었었죠. 네. 근데 치준 선수는 그래도 꾸준히 이제 승부를 하는 기사였고, 그 치준 선수가 당시에 이제 전성기를 막 그래도 나름 구가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과연 이 치우진 구단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통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제24회 후지츠배 결승전입니다. 2011년도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꽤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 박정환 구단은 예. 뭐 10대였었죠. 네. 보통 10대 기사가 세계 대회를 우승하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20대 보통 초중반에 우승하기 마련인데 10대 우승한 기사들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대회 최연소 우승자 기록은 지금도 아마 이창호 구단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동양증권배 만 16세 몇 개월 정도에 이제 네. 우승을 했고요. 판팅이 구단이 응시배 우승이 이창호 구단보다 몇 개월 정도 늦는 것 같아요. 깜짝 우승이었죠. 예, 그렇죠. 그때 결승 상대도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당연히 박정환이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좀 아쉬웠었고요. 예. 치우준 선수 데뷔를 그 1회 출란배 때, 네. 예, 출란배 때 제가 이제 뒀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예. 치준 선수 이제 대국 자세는 거의 얼굴을 바둑판에다가 그냥 들이밀고서 좀 방송대국엔 적합하지 않는 그렇죠. 건가요?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처한데 예전에 네. 이제 중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거의 뭐 바둑판을 가린 상태에서 얼굴을 바둑판에다가 들이밀고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자세로 아, 그렇습니다. 뭐 자세가 자주 바뀌지도 않아요. 그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대국을 합니다. 그 특유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유명했던 기사인데요. 아주 그래도 바둑을 꾸준히 했던 기사고 승부를 꾸준히 하면서 아주 성실한 기사로 알려져 있죠. 보통 중국 기사들은 30대가 되면서 다시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 쪽의 일들을 많이 맡게 되는데 지금 치우진 구단은 참 꾸준했던 것 같아요. 예, 치우진 구단이 근데 요 근래에는 치우진 선수도 뭐 보급 쪽 일을 한다는 얘기를 뭐 중국통 기사들을 통해서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승부를 한 기사였죠. 박정환 구단이 이때 당시에는 세계대회 우승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대회들은
내가 지금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작은 대회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기사들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평소대로 성실하게 대국에 임하는 것이 그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있는 기사들의 자세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중요한 대국에 신경을 쓰게 되면 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대회들도 망칠 수 있고 그 중요한 대국이 정작 다가오게 되더라도 컨디션 조절도 제대로 안 돼요. 박정환 선수가 이 대국을 앞두고도 성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경험이 많지 않고 특히 어린 기사들은 이런 큰 무대 앞두고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사실 대국 당사자가 어린 기사들의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자기 심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거죠. 네. 그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실력은 뛰어나더라도 경험은 적기 때문에 좌상에서 돌들이 끊어지면서 어려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좀 어려운 변화죠. 네. 일단 큰 자리인 여기 끊어잡는 것도 이쪽에 끊어잡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자리고 큰 자리거든요. 뭐 이렇게 붙이는 것은 뭐 이런 데 붙이는 것을 일단은 좀 완화하겠다 그런 뜻인데 잘못하면 또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제24회 후지츠배가 후지츠배로서는 마지막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치러지기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도에 원래는 4월에 개최가 되지만 그때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예. 그래서 연기가 됐고 몇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이제 하긴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대회 진행은 관서에서 하고 또 5일 연속으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일본에서 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원래 후지스베는 항상 그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개최 시기가. 네. 4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예. 출국을 해서 네. 금요일 날 그 제가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낮에 그 추첨식을 하고 토요일 날 1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2회전을 하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벚꽃 시즌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대국장 근처에 일본 기원 근처에 또 유명한 그 벚꽃이 많이 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그랬었죠. 그래서 쉬는 날에는 시합날 말고 하루 쉬고 이제 2회전을 펼쳐지는데 네. 중간에는 그곳에 이제 기사들하고 뭐 저도 이제 몇 번 참가할 때 이창호 구단이 평소에 방에서 잘 안 나오는데 산책은 좋아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승까지 본선 계속 연속으로 치렀기 때문에 연속으로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기사들이 유리하죠. 네. 예, 훨씬 유리합니다. 젊은 기사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게 뭐 큰 상관이 있겠어 하는데 네. 뭐 나이 들어 보시면 아, 네. 나이 들어 보면 알죠. 여기서 나이라 하면 토너먼트 선수 생활을 하는 한 30대만 되더라도 30대 한 중반만 되더라도 다른가요? 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다 비슷해요. 근데 네. 앉아서 이제 뭔가 수익기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오고 착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승부에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이때 일본이 뭐 우승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찾아보니 그때 당시는 24강이 아니라 32강으로 늘렸고요. 대부분의 티켓을 또 일본 기사들에게 넘겨주고 추첨 방식도 변경을 했습니다. 뭐 일단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승하기 위해서 대회 방식을 뭐 좀 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했죠. 네, 뭐 근데 그런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되나요? 실력이 네, 약한 것이. 그렇습니다. 4강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때 이야마 유타 구단만이 올라왔었고요. 저도 2001년인가 이제 후지스베 결승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네. 그때도 자국 한국 선수인 조은영 구단과 이제 결승전을 펼쳤었죠. 네. 후지스베가 그 시기쯤에 뭐 1990년대 후반부터 뭐 2000년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넘어서면서까지 한국 기사끼리 결승전을 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약이 올랐을까요?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한국 기사 또는 한중 기사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렇죠. 뭐 이게 뭐 우승은 못 하더라도 일단 예. 이벤트, 결승 이벤트에 자국 기사가 올라가야 뭐 속된 말로 볼맛이 날 텐데 네. 이건 뭐 볼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주최 측이건 일본 바둑 팬들이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우상으로 옮겨간 것을 보니 좌상 쪽은 다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예, 좌상 쪽에 네. 뭐 일단 접전이 일단락이 났고요. 일단 여기 흙집이 뭐 나중에 하나 가일수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 집으로 보면 9집이 났고요. 여기도 이렇게 붙이면 하나 뒤로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흙집이 100집에 비해서 뭐 대여섯 집 많죠. 네. 그리고 여기도 끊는 게 남아있고 약점이 나중에 뭐 이쪽을 늘어서 교환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도 끊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하면 이 백돌이 뭐 세력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여기 결과가 이게 백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백귀에서. 아, 협공정석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소목에서 한 칸으로 걸치면 뭐 사실상 뭐 거의 수법 자체가 이 붙여 당기는 형태뿐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배석상 네. 요즘 포석이라고 할지라도 붙여 당기면 안 되겠죠. 여기가 너무 아. 얇으니까 이렇게 두겠지만 이런 형태 자체가 잘 안 나오죠. 네. 이런 곳에선 사실 젖히는 게 일감이긴 한데요. 젖히면 뭐 이런 데 치중을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엮이는 것이 이렇게 돌이 엮이는 것이 싫다. 그래서 일단 참아둔 것 같죠. 네. 자, 백도 안정을 취해 놨습니다. 예, 지금 그쪽을 끊어갔는데 지금 여기 흑돌은 완벽하게 집을 내고 살아 있고요.
여기도 이런데 붙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거의 살아있는 돌이죠. 뭐 이건 네. 사활을 걱정할 그런 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길 뒀다는 거는 이걸 있는 걸 바라는 건 이건 놀부심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과연 이걸 빵 때림 주면서 이거를 잡는 이 형태가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연결을 완벽하게 해놓는 의미는 있지만 이런 돌이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공배를 연결하게끔 하는 맛이 남아있는 자리를 결정해 놓는 것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흙이 얻어가는 것 이상으로 백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백도 이제 좀 좌변 백 모양이 좀 두터워졌어요. 여기도 나중에 약간 이렇게 치면 이거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 교환은 확실히 악수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큰 자리죠. 여기는 나중에 안 두면 백이 이렇게 끊어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중 가서 더 크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어두는 것은 무지하게 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백의 공격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뒀습니다. 이때는 이미 세계대회 티켓을 따기 위해서 선발전을 시작을 했을 때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후지집에 연속 17회 출전을 했는데 이 24회에는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선발전을 나갔다는 얘기는 네. 뭐 국내 대회 성적이 이제 랭킹이나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죠. 기본 시드를 못 받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랭킹 아주 상위에 있으면 그래도 그 시드권을 받았을 텐데. (2011년도면) 박정환 구단이 국건이 1위를 지키고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1위로 올라설 때쯤일까요? 당시 1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성적이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또 국내 대회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성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 박정환 구단도 이제 스타일이 침착하게 두다가도 좀 상대가 이렇게 펀치를 내밀면 맞받아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은 그게 워낙 이제 바둑 스타일 자체가 평생을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함부로 펀치를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인가 한 대 얻어맞고 있죠. 이세돌 구단에게는 좀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 할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세계 대회 많이 나가던 기사들을 누가 있었을까요? 뭐 이세돌 구단 당연히 있고요. 뭐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뭐 송아지 삼총사도 있을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뭐 강동윤 선수라든지 또 그 밑에 또 약간 그 사이에 뭐 87년생 토끼띠 네. 뭐 이영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뭐 이제 성적이 좋아질 때라 많이 이렇게 세계대회 이름을 올렸었죠, 본선에. 이때는 확실히 나이대가 많이 낮아졌을 때군요. 그렇죠. 뭐 이제 2011년도에 이 대회가 열렸고 네. 뭐 불과 뭐 9년도 만으로 9년도 안 됐을 때니까요. 뭐 지금이야 세계대회 본선 멤버들을 보면 10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본 연령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금방 포석이나 이런 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중후반만 좀 잘 처리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공부를 하는 방법도 뭐 연구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았고요. 네.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뭐 쉽지는 않았죠. 예.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성적을 내기 시작했었고요. 물론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네. 그건 아주 특이한 이제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예, 흙이 이곳을 붙였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좀 유연하게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돌이 다 살아있으니까 굳이 이걸 끊어서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여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점머리를 맞고 이렇게 돌파를 당하는 형태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것은 뭐 선수성이죠. 흙도 뚫리는 자세가 되는데 백이 더 아픈 건가요? 근데 이 돌이 여기 예. 돌이 확실히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이요.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 돌을 공배를 채우게 되면 여기 젖히는 것도 생기고요. 흙은 여기를 나를자를 하나 뒀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일단 보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곳은 다시 넘으면 되고요. 주도권을 약간 백이 뺏긴 느낌이 확실히 들죠. 치우진 선수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대회 우승이 없었거든요. 예. 항상 큰 승부에서는 얼마만큼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세계대회 우승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 대국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그 확률이 더 높죠. 네. 저는 예전에 치우진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것이 삼성화재배 때였는데요. 치우진 선수는 게임을 할 때에도 바둑 둘 때와 같은 자세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도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거의 모니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네. 하나 보네요. 굉장히 신기해서 한참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추진 선수와 그때 1회 출란배 때인가 처음 시합을 할 때 어떻게 저 자세로 저렇게 바둑판에다 얼굴을 들이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둘 수가 있지? 정말 집중력은 좋아요. 근데 네.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중앙에 백대마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흑은 상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은 네. 이돌이 붕 떠 있고 일단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그래도 석점이 완벽하게 제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타게 하면 되고 뭐 여차하면 버리고 여기를 또 뭐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으니까요. 백이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곳을 나를자를 갔는데 나를자를 간 수가 정말 좋지 못했어요. 아, 네, 실수가 나왔군요. 네,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제24회 후지집의 결승전 박정환 구단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던 대회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박정환 구단 대 최유진 구단의 대국입니다. 예, 지금 나를자 간수가 이제 정말 좋지 못했는데요. 네. 수읽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 네. 끊어서 흑도를 더 키워서 버리는 수가 아주 멋진 수였어요. 백이 돌을 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흑은 선수로 상변을 막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꽉 잡는 수와 지금 이렇게 실전의 차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형태가요. 단수치고요. 네. 이걸 이으면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 무조건 여기를 둬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곳을 하나 젖히고요. 여기를 치중을 가면 입구자를 가야 되는데 네. 찝으면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두면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게 되면 뒤가 떨어집니다. 뒤가 떨어지게 되죠. 그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 지금 이 4점 잡는 것에 반 정도를 흑이 득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네.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여기를 끊어도 이쪽을 잡아야 돼요. 여기가 자충이 걸려 있어서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그냥 여기 둬서 잡는 것과 여기 뭐 한두 집 벌려다가 여기 서로 잡히는 게 남아있다면 뭐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그냥 잡는 것과 이렇게 나를자를 둬서 키워버리면서 여기까지 맞게 되고 나중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당하는 것까지 남게 돼서 네. 그게 너무 차이가 커졌어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예, 저기 이렇게 꽉 잡았으면 약간 백이 불리한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나와 끊으면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돼서는 네. 바둑이 흑한테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뭐 간단한 곳인데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너무 크게 바둑을 그르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크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왔고요. 이제 예. 흑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가장 큰 자리, 아까부터 가장 흑이 두고 싶었던 이 자리를 이렇게 넘게 되니까 여기를 넘게 되면서 여기도 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백은 이 흑 백돌도 붕 떠 있고 이 백돌도 붕 떠 있어요. 흑은 이 돌이 행마를 한번 한 칸 한 칸 뛸 때마다 백은 이쪽과 이쪽 돌이 허덕허덕 합니다. 양쪽을 다 타결해야 되니까 아주 괴롭죠. 예, 양곤마가 됐거든요. 네. 백이 언뜻 보면 집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만 여기 흑돌이 집이 난 게 13집, 이곳에 한 7집, 합이 20집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맛이 나쁘다 그랬죠. 네. 이 백집은 이 흑집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 돌이 그냥 중앙으로 그냥 한 칸 계속 뛰어나오게 되면 이 돌을 양분을 하면서 여기만 큰 집을 만들기만 하더라도 집으로도 흑이 이제 앞서 있는 네. 그런 바둑이 되니까 두텁고 집으로도 앞서 있으면 그런 바둑이 가장 바둑을 이끌어가기가 편하죠. 그럼 이 정도 기울어졌으면 유리한 입장은 약간 설레지 않을까요? 눈앞에 우승컵이 보이잖아요. 글쎄요, 이거는 뭐 바둑뿐만이 아니고 모든 승부 해석은 결과를 자꾸 예측하려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심리 상태가 이게 안정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냥 딱 집중을 해야지 결과를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고 이건 수뿐만이 아니고요. 바둑의 어떤 승부뿐만이 아니고 예, 자꾸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현재의 그 상태만을 생각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이 바둑이 좀 유리해졌다고 이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시상식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 이제 마가 낀다 그러죠. 네. 예, 안 됩니다, 그럼. 그리고 보면 뭐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합니다만 바둑이 유리해지면 이상하게 뭐 바둑을 빨리 두는 기사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요. 예, 뭔가 네.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빨리 끝내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유리해지면 자꾸 손이 빨리 나가고 빨리 둔다고 해서 상대가 빨리 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빨리 두다가 실수 한번 하면 그때부터 상대가 더 장고를 하죠. 그다음에 유리할 때 항상 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기사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아주 대표적이죠. 바둑이 유리하다고 빨리 두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두는 기사요. 예, 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양쪽 돌을 멀리서 뭐 이렇게 바둑알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말로 풀어서. 그래, 너는 어떤 돌을 이렇게 도망갈 테냐. 나는 네가 도망가는 반대돌을 공략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이 중앙의 한 칸 뜀이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자기 돌을 보강하면서 네. 이쪽 돌과 이쪽 돌을 뭐 아주 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의 착점이죠. 원래 이렇게 돌이 양곤마가 뜨면 야 이거 양곤마 잘 타게 하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승부를 해볼 만해 이러면 좀 힘이 나는데 네. 이건 뭐 양곤마를 타게 해도 집으로도 유리한 것도 없고 바둑은 주도권은 완전히 뺏겨 있는 상태고 이럴 때 이제 가장 이 대국 당사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죠. 예, 바둑을 풀어나가기도 너무 힘들고요. 예, 흑은 이쪽 하변집은 여기는 일단 포기를 했는데 뭐 쫓는 방향이 흑을 두텁게 이쪽과 연결시키면서 쫓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돌을 압박하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지금 이쪽도 중앙 쪽도 어딘가 하나 씌우면 백의 생사가 뭐 생사의 갈림길에서 막 도망가야 됩니다. 이 백돌이. 그쪽에서 백의 안형을 파호하면서 일단은 하변 쪽을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근데 백은 네. 이쪽 돌을 타개를 하려다가 흙을 너무 두텁게 해놓고 후수로 타개를 하게 되면 또 반대쪽 이쪽 돌이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상황을 봐서 손을 빼는 것도 연구해 봐야겠네요. 일본은 결승 정도 되면 대부분 공개 해설을 하지 않나요? 이 후지스베 같은 네. 경우는요, 항상 일본 기원 2층 큰 홀이 있어요. 네. 거기서 공개 해설을 합니다. 공개 해설하면 제가 뭐 20몇 년 전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 이제 그 공개 해설할 때 유료거든요. 근데 그 액수도 꽤 비싸요. 네. 참가한 그 해설을 들으려면. 네. 그런데도 거기가 2층에 꽉 찹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높죠. 네. 아주 꽉 차서 뭐 성황을 이루죠. 바로 옆에 그냥 칸막이를 치고 그 검토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검토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프로 기사들이 있고 그 넓은 홀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 적어도 몇백 명이 네. 몇백 명이 이렇게 관중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그런 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전은 그 일본 기원이 아닌 그 오사카에서 네. 오사카에서 열리거든요. 항상 4강전은 오사카에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승을 끝낸 기사들은 공개 해설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가서 뭐 준결승 때나 음. 결승 때나 이렇게 공개 해설장에 가서 뭐 거기에서 큰 자석 바둑판을 놓고 이제 네. 그 남녀 이렇게 해설자와 진행자들이 해설을 하고 네. 제 기억으로는 뭐 너무 자석 바둑판이 커서 높은 곳은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했던 기억 그걸 본 것 같기도 뭐 막대를 하고요. 써야 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대국자의 심경도 좀 들어보고 대국 당시에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죠. 네. 예. 뭐 지금하고는 이제 시대가 좀 많이 그때만 해도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아주 발달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흙이 계속해서 이제 백돌을 쫓는데 백돌이 정말 안형이 너무 없어요. 집요하게 옵니다. 이 바깥쪽은 흙이 사실상 약점이 없고요. 백이 중간에 이제 한쪽을 다른 쪽을 보강하면서 흙이 이제 이쪽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쉽게 살 수가 있을지 여기 이제 후수 한 집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호구 치면 여기가 끊고 네. 여기 단치는 게 선수라 네. 이제 딱 한 집은 나요. 근데 여기서 과연 선수 한 집을 뭐 온전히 만들 수 있을 것인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 후지스베 제가 또 기억이 남는 것이 뭐 시기는 정확하게 몇 년 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이창호 구단은 저보다 훨씬 먼저 후지스베를 계속해서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일본을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외국을 가는 걸 안 좋아했고 그렇죠. 이창호 구단은 특히 안 좋아했는데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네. 예, 시합 당일이었는데 네. 아침에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 아. 혼자 잤었는데 예. 방에. 그래서 누가 날 흔들어 깨우지 하고 눈을 떴는데 침대가 엄청나게 크게 막 옆으로 양옆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진이 난 거였어요. 아. 지진이 난 거였는데 제가 그때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6.3이었나요? 순간 지진이 6.3이 났었대요. 낮지 않았네요. 예. 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쵸. 뭐 보통 일본은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건물들이 설계가 이제 잘 됐기 때문에 뭐 무너지거나 네. 그렇진 않는다고 하는데 막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잠옷바람에 뭐 일단 호텔 방문을 열었더니 조용해요. 아무도 없고. 아. 그래서 바깥을 내다봤더니 아주 평온한 상태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냥 일단은 그 새벽이었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누워서 이제 잤다가 아침에 이제 그 시합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창호 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 사석에서 이제 친구니까 네. 야, 너 오늘 아침에 뭐 못 느꼈니? 그러니까 자기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아. 일본을 가는 거를 네. 안 좋아했었어요. 예.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 일상일 수 있겠지만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흙이 여기 바깥쪽만 여기만 돌이 하나 있으면 이건 잡으러 가면 그냥 죽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전혀 뭐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가 100%는 여기 아무데나 요 약점만 보강이 돼 있으면 이 돌은 이게 치중가고 치받아서 완벽하게 잡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지가 있기는 한데 흙이 지금은 뭐 요 약점을 이쪽 돌을 좀 압박하면서 좀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대마가 걸려 있는데 중앙 계속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수가 요것만 하나 선수가 되더라도 단순하게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건 그냥 쪼르륵 밀어서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찍고 뭐 여기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걸 좀 노려야 되죠. 바로 잡으러는 안 가고 일단 간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상대를 때려잡는 게 아니고 네. 말려서 아. 말려 죽이는 그런 피를 말리는 예, 거군요. 뭐 바둑이 형세 자체가 불리한데 이렇게 서서히 뭔가 쪼여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오히려 불리한 쪽에서는 상대가 잡으러 오면 뭐 그냥 아예 타개로 그렇죠. 타개를 잘해서 상대의 그 집손해를 압박을 하면서 좀 이렇게 형세를 뭔가 반전을 시킨다던가 하는 걸 연구할 텐데 이렇게 상대가 집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오면 정말 괴롭죠. 지금 치우준 선수가 여기를 둔 이유는 네. 뭔가 다른 식으로 받으면 이런데 미는 게 선수가 되면 여기 약점이 이제 거의 못 노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 대마가 다 잡힌다고 보고 지금 여길 둔 수는 여기 끊는 거를 일단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다던가 해서. 네. 하지만 그리고 흑마가 이게 뭐 집으로 상당히 손해예요. 예. 벌써 돌이 뭐 비효율적으로 놓여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환 선수도 음. 이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살려줄게. 인정해 주는 예, 거군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냥 이걸 살 테면 살아라. 나는 이쪽에다 집만 짓고 여기서 이제 이런 데도 여기가 선수니까 계속해서 압박하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런 데만 압박하더라도 돌 모양이 여기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치우진 선수도 그냥 살면 뭐 이런 데만 맞기만 하더라도 여기 집 나면 어차피 내가 진다. 그러니까 이게 못 살아있는, 이 돌이 못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침투를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면서 살려고 네. 연구를 하는 거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돌이 잡히더라도 앉아서 질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버텼고요. 이제는 결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흙이 이제 네. 결행을 하죠. 여기가 이제 약점이 집으로 손해봤는데 아무것도 못 노리고 살려주면 좀 바둑이 만만치 않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만 확실하다면 지금 칼을 뽑은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수가 나와요. 이 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 두 점을 선수로 차단을 하면 그러면 다음에 여기 두면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넣으면 흙이 이걸 여기를 입구자를 가서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뒀느냐? 손을 빼면 이렇게 넘으면 살 수가 있죠. 그럼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잡으러 가면 네.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요.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일루 치는 건 안 되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못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서 바로 단수로 잡히죠. 이 돌이 네. 없다면 그냥 단수 치면은 여기 둘 때 나가게 되니까 연결이 안 돼요. 여기를 막아도 일선에 꼬부리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여기 치중 가는 게 묘수였는데 네. 여기서 또 박정환 선수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 설명까지 들었을 때는 백이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끊어가는 수가 묘수인가요? 이 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요. 그럼 이걸 두면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 수단뿐이 없어요. 이렇게 두면.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요. 끊으면요. 아까는 그냥 단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때리게 되면 한 수가 늘죠. 그러면 네. 백이 여기서 이 돌이 세 수가 돼야 되는데 언뜻 보면 세 수가 되는 것 같지만 보시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붙입니다. 여길 두면 이렇게 두고요. 얼마 못 끊어도 나가나요? 소용이 네. 없어요. 여기 두면 맞고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이렇게 두고 나가면 이걸 다 교환을 해봤자 수가 안 늘어요. 두 수로 마무리입니다. 여길 때려도 이렇게 두면 탄수 단수 두 수죠. 네. 여기는 세 수고요. 그래서 요게 끊어놓는 교환이 되는 순간 이 대마가 또 다 잡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백이 지금 사는 수단은 있죠. 실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곳은 이제 선수 교환을 한 거고요.
백이 여기서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어요. 이 대마 때문에. 그러면 백이 이 두 점을 포기하고 대마를 살아야 되고 집으로는 좀 득을 봤는데 네. 이 두 점이 잡히게 되면 아까 흑진에 침투를 해서 집을 벌어놓은 거를 다 까먹게 되죠. 예, 다시 손해보게 되면서 흙이 엄청 두터운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것에 비해서요. 네. 지불은 약간 득봤지만 흙도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묘수를 백이 찾았습니다만 흙도 끊는 묘수를 찾아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백이 얻은 게 살기는 했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둑은 완전히 흙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 흙도 좀 집이 줄은 것 같은데 예, 여기도 백집이 7집, 한 8집 정도 났고요. 네. 백집 8집을 빼고 나면 집이 몇 집 없죠. 하지만 여기가 엄청 두터워지고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여기 백집이, 여기가 원래 좀 백집이 나야 되는데 흙이 선수까지 뽑으니까 여기 백집이 흙이 여기 한 수를 뒀는데 누가 집이 많이 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여기 백집이 하나도 안 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이 바둑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만든 그런 의미가 좀 있게 됐습니다. 리돌의 공격이 쉽지가 않은 거군요. 예, 더 이상 뭐 공격이 안 됐죠. 여기가 워낙 두터워졌어. 네. 져가지고요.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귀를 내어주고 변을 막았는데요. 변도 백집이 크게 날 곳은 아닙니다. 귀에 둬서 여기 이제 백이 막으면 뭐 이런 정도 살게 되면 여기 한 5집 정도 나는데 네. 여기 백집, 여기 붙이는 맛이 있거든요. 5집을 제하고 나면 백집이 뭐 5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터운 곳에 깊숙하게. 뭐 그냥 네. 여기 조금이라도 집이 나면 안 된다고 보고 뭐 아주 깊숙하게 침투를 했는데요. 흙은 지금 백이 둔 수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맛 좋게 지금 여기 혹시라도 백돌이 좀 들으면 나가는 수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때려버리죠. 네. 이런 차렷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예, 지금은 네. 바둑이 유리하니까. 그리고 지금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나와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 흑돌이 오는 순간 요 돌이 아주 이상적인 곳에 놓여 있게 되죠. 다음에 여기만 잡더라도 100%두 집이 나면서 살아있으니까요. 흑은 지금 귀를 도려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을 짓기보다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살면 되던가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도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잡으러 가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백집이 이 상변 쪽에 이 넉점을 잡은 백집이 이제 최고 많은 큰 집인데 여기 끊게 되면 여기 잡지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흙이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된다고 보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백집이 뭐 흙집이 불어난 걸 빼고 나면 몇 집 나지도 않은 형태가 되죠. 그렇네요.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삶의 문제는 없고요. 정말 연결만 하네요. 예. 네. 백이 이수는 그래도 여기는 일단 두군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여기 두면 이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거 연결만 두텁게 하면 되니까요. 백이 연결은 했습니다만 흑도 뭐 중앙돌과 하변 쪽 돌이 다시 연결이 되면서 돌이 항상 보면 연결된다는 의미는 두터워진다는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연결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백돌 전체가 확실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안형도 100% 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중앙에서 하변까지 이어져 있는 백돌이 그 많은 돌이 거의 공배예요. 예,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차이가 뭐 한 반면 10집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차이가 지금은- 크군요. 예. 네. 지금은 백집은 네. 상변 집분이 없거든요. 흑은 언뜻 보면 흑집도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곳곳에 집이 많고요. 뭐 여기 느는 자리가 만약에 백이 온다면 모를까. 근데 백이 오는 게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가 선수라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자리까지 뺏기게 되면은 거의 여기 백 모양은 두 집도 못 쳐줄 것 같아요. 사는데 정말 급급할 것 같고 살면서 두 집은 나겠지만 흑도 집이 불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백집을 보면 아까 여기 8집과 여기 상변 집분이 없어요. 그럼 백은 대략 30집 정도인데 네. 흑은 언뜻 봐도 여기 10집에 16, 27, 30, 39, 40, 40, 흑은 벌써 40집이 훨씬 넘기 때문에 거기다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해볼 것도 없고 설사 집 차이가 뭐 반면 10집이라고 하더라도 흑이 네. 워낙 두텁기 때문에 아예 백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을 만한 그런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좁혀지질 않는 거군요. 예, 그곳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워낙 큰 자리라 받아놨는데요. 예, 그런 자리도 선수죠. 이 교환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해도 다음에 단수 치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전혀 그렇게 선수가 된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선수가 되고 이런데 뭐 아무데나 둬도 이 전체가 사는지도 의문일 정도로 네. 예, 괴로운 상황입니다. 네, 호지집의 이전 최연소 기록은 박영훈 구단이 19세 3개월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예, 최연소 지금 기록도 바꿔놓습니다. 이 이후에 네.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 100대마가 다 잡혔어요. 네. 여기서부터 뭐 글쎄요, 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네. 뭐 최고의 대마가 잡힌 뭐 돌수만 5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 한 40여 수를 더 뒀으니까 돌의 개수가 더 많아졌을 테고요. 예, 결국은 네. 근데 이 바둑은 뭐 여기서 집으로도 많이 졌기 때문에 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대마가 다 잡힌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요 전에 뭐 100의 패착을 말씀드리면 때이르게 이 자리,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자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23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대마가 잡히면서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よってここにその A を表します。2011年8月14日、読売新聞社公益財団法人日本金財団法人関西金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네, 일단 이렇게 전통이 있는 후지집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계속해서 후지집에 계속 참가해서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개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슬기 쪽이 제가 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좀 계속 배운다는 자세로 한 판 한 판 뒀고요. 네, 이렇게 연속으로 한 번에 끝나는 대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이나마 어린 제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에게도 이 대회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뭐 첫 우승이기 때문에요. 네.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24회를 끝으로 이 후지집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후지집에 한국에게는 참 고마운 대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바둑계 입장에서는 세계 대회에서 네. 뭐 호랑이처럼 호령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네.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대회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까지 세계대회 정복기 이 박정환 구단이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했던 결정국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